오늘 서울역 기자회견 관련 항소심 재판입니다. 실질적으로 검찰에서 150만 원을 구형을 했는데 우리 공화당에서도 항소를 하고 검찰에서도 항소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 1심 판결은 100만 원 벌금으로 나왔는데 100만 원, 150만 원의 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기자회견과 또 집회의 명확한 이제 정리, 구분이 좀 필요하겠다. 어떤 뭐 잣대의 기준이 없으니까 좌파들이 우파를 공격하는 빌미를 가지고 또 경찰들이 자유우파 국민들의 정상적인 활동들을 압박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심이 아마 대법원까지 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저희들은 이참에 기자회견과 집회의 명확한 구분을 필요로 한다. 두 번째는 우리 공화당은 정당입니다. 정당의 자유로운 정당 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가치고 그 헌법에 보장된 가치를 법의 과도한 개입으로 헌법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 시민단체나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이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화 되고 북한의 선전장이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 공화당이 예측을 하고 기자회견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당한 정당활동을 한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예측한 대로 된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김영철이 노려오고 뭐 여러가지 평창올림픽이 정치화돼 버리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 괴뢰 정권의 선전장이 돼버린 것도 문재인 정권이 대단히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당활동 또 이 상황들을 한참 뒤에 고소고발이 들어갔어요. 그것은 굉장히 의도적이다. 이 문제는 아마 다른 상황보다는 김정은에 대한 화형식, 김정은 사진 화형식에 대한 불만 세력들의 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따갑겠지만은 뭐 정당에 우리가 우파 정당으로 살 수 있는 당연한 정치 활동이에요. 재판부의 정당의 자유와 당연한 정치 활동. 또 하나는 평창올림픽 끝난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공화당의 입장이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유로운 정당 활동에 대한 과도한 법의 간섭은 옳지 않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재판이 5월 27일 날 다시 항소심 결심 선고했으니까 그때 또 법리적으로 따져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화이팅! 고맙습니다. 방금 조 대표님 서울역에서 인공기 김정은 화형식 한 것 때문에 재판 받는 것이 금방 끝나고 조 대표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 법원에 왔으니까 잠깐 2021년 4월 6일 대한민국 법정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날 정말 암울했던 그런 거였는데 어느새 봄이 와서 여기 앞에 있는 은행나무가 잎사귀가 엄청 많이 올랐네. 못 봤는데 이렇게 장미꽃도 많이 피어 있습니다. 이랬던 것이 우리가 2017년도에 정말 가슴 아프게 다녔던 곳이죠. 눈 깜짝할 사이에 봄이 와서 저쪽 언덕 쪽에 나무들이 꽃이 많이 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 겨울 그 전에 여름에 정경심 나올 때 엄청 소리를 질렀던 그런 곳인데 지금은 전부 어디로 가고 저 혼자만 이렇게 남아서 법정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법원 동산 오늘 짐벌을 안 가지고 갔고 영상이 제가 걷는 데 따라서 흔들리네요. 뭐 그 대단한 것도 아니라 또 뭐 정리도 안 되고 망설이면서 못했는데 어제 오늘 내일 세월의 특조위
조사 방해했다는 거 그거 가지고 재판 받고 있는데 거기에 해수부 직은 사실 잘 못 알아듣겠어요. 예, 거기 직원이 나와서 대체로 이제 세월호 특조위 하고 해수부하고 직원들하고 박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정말 지겨워 죽겠어요. 그거 가지고 조사를 언제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등등 싸우고 있는 건데 주구장창 박 대통령 7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박 대통령의 행적 이 지랄을 해가면서 세월호 뭐 간사이 톡지 뭐 있는 사람들하고 해양수산부 직원들하고 엄청 이렇게 힘들어했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류 쓴 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조대한 변호사는 일찌감치 2015년 아마 5월인가 이때 그만두고 그 이후로 2015년 뭐 10월, 11월, 12월 이때 일어난 문건 가지고 문건을 주로 대체로 그 관련된 문건을 작성했다는 강영석이라는 해수부 직원이 나와서 증언하는 거예요. 피고인들이 9명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신문이 검찰 신문 벌어졌고 어제 했었고 피고인들 9명이 돌아가면서 신문하는 거예요. 별로 관련도 없는 사람을 청와대 비서실장 당시에 비서실장 이병기 비서실장 비서실장 아니요 비서실장이었네요. 안정범 수석, 현기환 수석 뭐 여러 명 고소를 해놓고 자파들이 해놓고 참 그러고 보니까 세월호 그 가족들 변호사는 아닌 것 같고 거기 있는 여자는 당당하게 오전 오후 아무 때나 들어가고 타자를 팍팍 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재판 보고 있는데 뭐 주로 뭐 졸고 뭐 카톡하고 보지는 않는데 기대하는 거는 이제 조대한 변호사가 어떻게 신문을 좀 할 거냐. 사실 조대한 변호사는 일찍 그만뒀기 때문에 이 증인한테 어떤 걸 신문할지는 모르겠어요. 단지 이 증인이 그 세월호 특조위 이석태 그것들하고 어떻게 뭐 조정을 했는지 쳐냈는지 어제 오늘 주로 얘기는 조대한 변호사 후임으로 그 특별조사위 거기에 회장은 좌파 이석태였고 그게 부위원장 또 총무 담당하는 분이 조대한 변호사였다가 좌파들이 하도 뭐 일할 마음은 없고 하여튼 물고 늘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어봤자 별로 소득이 없겠다. 이름만 더러워지겠다 해서 제가 화면을 돌리도록 아이고 네 거기에 세월호 특별조사위에 있어봤자 되는 일도 없고 해서 욕만 먹을 것 같아서 일찌감치 그만뒀어요. 그래서 거기 이현이라는 민편의 사람이 부위원장으로 와서 일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자기를 쫓아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세월호 저것들은 쫓아냈다고 그러는데 지난번 이 사람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을 쫓아낸 게 아니고 도리어 이 사람을 법률공단으로 보냈기 때문에 좋은 자리를 내보내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그걸 쫓아냈다. 조사를 방해하는 걸로 쫓아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잘 집중해서 듣질 않았어요. 어쨌든 세월호 특별조사위 조사한다고 하면서 사건 조사는 안 하고 사고 조사는 안 하고 오로지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청와대 가서 안방을 홀레당 다 뒤지겠다는 그 목적으로 세월호 특조위가 있으면서 말썽을 일으키고 그랬더라고요. 지난번에 이현 그 변호사가 나왔을 때도 증인으로 나왔을 때도 그때도 그 얘기 했었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랬죠? 박 대통령 7시간 그거를 뭐라고 해서 하여튼 단어 있어요. 그렇게 해버리면 자기네가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박 대통령 7시간을 끌면서 다른 조사를 하는 척 해가면서 시간을 끌고
그 예산 250억 가지고 흥청망청 쓰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들크덕이라고 그랬네. 박 대통령이 7시간을 들크덕 조사를 해버리면 자기는 할 일이 없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얘네가 시간을 끌면서 계속 해수부 괴롭히고 자기네 일을 방해했다고 괴롭혔던 그런 사건이에요. 내용은 그거예요. 백날 들어봐도. 하여튼 그러는데 조대한 변호사가 어떻게 이 사건을 패대기 칠지 그거를 제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 조대한 변호사가 이현 그 증인이 나왔을 때도 완전히 꼬나 박았죠. 아주 통쾌했었어요. 그래서 내일 뭐 와서 졸기는 해도 조대한 변호사가 어떻게 증인을 신문할지, 조대한 변호사 측이 조대한 피고의 변호사가 또는 또 플러스 조대한 변호사가 직접 신문을 하게 될지 그게 이제 기대가 돼요. 법정이 좁아서 거기에는 피고인하고 변호사들하고 기자들 한 명 보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방청석으로 가는데 거기에도 방청 계획을 5명밖에 주진 않아요. 기자들 어제도 3명 정도 왔다가 다 없어지고 오늘은 오전에 기자가 없었 2명인가 이렇게 있다가 네, 오후에 1명 있다가 그리고 세월호 그 가족 그 여자애가 왔었고 그렇습니다. 별로 뭐 기자들도 관심은 없는데 한 기자가 써갖고 다 보내겠죠. 네. 그런데 제가 세월호 사건 그 구조를 잘못했다는 그것으로 기소돼서 재판받은 분들 다 그때 11명이었어요. 2명 분은 거기 문서를 좀 조작했다는 그것 때문에 유죄를 받았고 사고 구조 그 자체로는 전부 다 무죄를 받았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는데 이 특별조사위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지 요거를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요 재판만 끝나면 더 이상 세월호 관련으로는 없을 것 같은데 또 최근에 김관진 장관을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이세수 사령관이 돌아가시기 전에 썼던 유서라고 하는 것도 나왔고 거기에서도 어떻게든 김관진 장관을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데 김관진 장관은 사실 세월호 관련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데 세월호 보고시간 그 관련으로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이분도 무죄가 났어요. 1심 때부터 무죄가 났는데 대법원에 가서 어떻게 하든 유죄를 주려고 지금 좌파들이 장난을 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김장수 안보실장으로 있을 때 세월호 사건이 나고 4월 달에 나고 나서 바로 그만두게 됐어요. 그런데 5월 달은 김관진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되면서 한 달 동안 국방부 장관 일을 보면서 안보실장 일을 전달받고 인계를 받는 그런 양쪽 일을 하게 됐고 국회에 나갔을 때 만들었던 그 서류를 가지고 하여튼 뭐 그걸 조작했다고 하는데 별로 혐의가 없어서 무죄를 받았어요. 1심, 2심에서. 근데 대법원에 가서 이제 좌파들이 요거를 어떻게든 김관진 장관이 정은이가 제일 또 미워하는 또 장관이잖아요.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은이 기분 맞춰주려고 하는 짓 같아요. 어떻게든 김관진 장관한테 유죄를 주려고 하는 짓 같습니다. 예, 그런 재판이 있고 수요일에 내일 또 우정찬 기자 헌재 고소한 이진동 기자 고소한 건이 내일 2시 반인가 2시 반인가 재판이 있어요. 네, 그리고 목요일 날은 뭐 이거저거 재판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마포 포럼에 유승민이가 온답니다. 네, 내일 선거가 끝나고 나서 유승민이가 김무성을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요거를 꾸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일찍이 마포 포럼으로 갈 겁니다. 네, 잠깐 조 대표님 말씀. 조 대표님은 그 재판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서종욱 변호사가 나오셨는데 네, 뭐 똑같은 얘기를 했고 뭐 벌금 100만 원 선고가 나온 거는 1심에서 나온 거는 그거는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집회가 아니고 기자회견이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 대한애국당 지금은 우리 공화당에 법률 자문을 해왔지만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집회를 하다가 무슨 법의 범위를 벗어나면 항상 경찰이 경고를 했다. 그런데 그때 경찰은 그런 것도 없었다. 그렇게 해서 무죄를 주장한다. 이렇게 하고, 검사는 여자 검사가 나오는데 뭐 이의가 없다. 지난번에 한 것처럼 해달라.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했는데 처음에 한 말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벌금 150만 원 구형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조 대표 이 재판은 1심 때 검사가 등신같이 구형도 못했어요. 재판장에서 구형도 못하고 나중에 들었어요. 구형 150만 원 했다고. 그런데 이 여자는 지난번 원심하고 같이 해달라. 원심하고 같이 해달라.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 150만 원 했다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 여자 검사가 그렇다고. 이렇게 해서 뭐 검사들은 할 얘기가 없죠. 뭐 그 법의 행위를 벗어난 구호를 외치고 다수의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는 길에서 뭐 그런 걸 했다. 별 내용도 없는 그런 얘기였고, 조 대표는 사실 뭐 재판장에서 제가 이렇게 2번 이렇게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는 거 봤는데 참 항상 볼 때마다 든든하다는 생각이에요. 법정에서 피고인 최후 진술할 때 좀 아슬아슬 하거든요. 실수를 할까 아니면 좀 비굴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항상 하는데, 참 조 대표님은 언제 봐도 정말 당당하고 참 믿음직스러워요. 나오셔서 아까 같은 정리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정에서도 굉장히 깨끗하게 말씀을 하셨고, 판사가 항소심이니까 오늘 처음이니까 바뀌었는데 목소리가 참 괜찮았는데, 이 사람이 뭐 조 대표님이 얘기할 때 계속 쳐다보기는 했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조금 자세가 조금 좀 불안하다는 느낌은 들었는데 잘 판단하겠죠. 저는 대체로 말 발음이나 말 톤을 많이 좀 중시하는 편인데 오늘 판사는 뭐 그런 대로 괜찮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대체로 좌파들 이것들은 말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목소리도 작고 분명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오늘 판사는 뭐 그런 면에서는 괜찮았다는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법원을 잘 보이진 않는데 멀리서 보면은 이 법원의 꽃들이 보였는 게 잘 보여요. 화면을 돌려서 멀리서 보면은 사실 이 언덕이 여 위로 올라가면은 지금 휴게소도 있고 저 위에서 결혼식도 열리고 그렇습니다. 저 위에 그 지금 휴게소 같은 데 있고 야외 예식도 할 수 있고 저 위로 가면 그러는데 아마 윤석열이가 여기서 옛날에 결혼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법정이 뭐 교대역에서 서초역에서 차가 막혔다고 얘기를 하죠. 아직 가까이서 보니까 그런데 멀리서 보면 여기 꽃망울이 많이 피어 있고 여기 또 봄이 왔다는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장미꽃, 진달래도 많이 피게 될 텐데 최소한 씨나 박 대통령께서 이런 봄을 보시기나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뭐 복숭아나 살구나 될 것 같은 꽃도 피어 있나요? 이렇게 오늘은 어제는 뭐 정진욱 그 한동훈하고 싸웠던 판사 검사 재판이 있었고 오늘은 뭐 옵티머스나 뭐 이런 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옛날에는 초기에는 옵티머스도 방청권을 주고 하더니 이제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으니까 중법정에서 하면서도 뭐 자유롭게 들어가나 봅니다. 들어가 보지는 않았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지금 시간이 4시 9분입니다. 지금 들어가면 휴식 시간이겠네요. 들어가죠. 좀 나머지를 좀 졸면서 또 보다가 시간이 되면 조대한 변호사를 만나서 사건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점심때 잠깐 들어봤더니 조대한 변호사 자기는 그만둔 거기 때문에 그만둔 이후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인 일을 보기 위해서 한다. 그리고 또 조대한 변호사가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좀 정리가 저는 안 돼서 조대한 변호사한테 좀 정리된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끝나고 나서 6시쯤에 요즘에는 박 대통령 사건 때는 2017년 때는 진짜 시간에 상관없이 검사들이 판사들이 지 마음대로 재판하고 지랄하더니 요즘에는 하여튼 정경심 이후로는 6시면 아주 작가 끝납니다. 아주
인권 보호를 잘한다고 그럴까? 어제도 6시 되기 전에 끝난다고 얘기하고 6시 되기 전에 끝났습니다. 오늘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되면 조대한 변호사 만나서 좀 이 사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제가 2월달인가 언제 만났을 때 조대한 변호사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잘 못 알아들었고 재판이 되면서 보니까 좀 이해가 됐고 또 이제 새로운 증인이 나와서 시간이랑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잘 못 알아듣겠어요. 하여튼 제가 보면서 분노하는 것은 주구장창 박 대통령 7시간을 저거 좌파들이 청와대 안가에 들어가고 박 대통령 사생활 홀라당 뒤져보겠다는 그런 욕심으로 지금까지도 세월이 7시간 하고 씹으려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뭐 박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보톡스를 맞았나 뭘 했나 수술을 했나 구설을 했나 정윤이랑 놀았나 이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청와대 가서 남의 안방을 샅샅이 뒤지겠다. 그게 목적이었어요. 하여튼 이 재판이 끝나고 나면 이제 좌파들이 더 이상 여기 대해서 얘기를 못할 것을 학수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